바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사실 우리가 재봉틀로 바느질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바느질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트러블들 중에 원인의 그 제공자 중에 큰 게 바늘이에요. 바늘과 실과의 관계만 정확히 알고 가면 재봉틀을 하면서 트러블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바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재봉틀에 사용하는 가정용 바늘은 모두 어떤 재봉틀이든 상관없이 어떤 회사의 바늘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그 바늘을 사면 그 바늘에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버니나 바늘인데 바늘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30, 705H. 그 다음에 스트레치는 용도예요. 그래서 바늘이 버니나 바늘도 있고 이렇게 마데이라 바늘도 있고 슈메트 바늘도 있고 이런 바늘들이 그 다 이제 회사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회사의 바늘이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는 요 표시 때문인데요. 130은 쉔크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늘에서 쉔크는 뭐냐면 요 부분, 그 우리가 그 바늘을 고정할 때 끼우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쉔크예요. 쉔크의 길이가 130이에요. 130이면 1.3cm거든요. 근데 이 가정용 바늘은 다 130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 중에 공업용 바늘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공업용 바늘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134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쉔크가 134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바늘이거든요. 지금 가정용 바늘하고 공업용 바늘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공업용 바늘이 조금 더 쉔크 부분이 긴 게 보이시죠? 요게 공업용 바늘이고 여기가 가정용 바늘인데 이렇게 길이가 요 부분에 차이가 나죠. 하나는 134고 하나는 130이에요. 가정용 바늘은 무조건 130이에요. 쉔크의 길이가. 그 다음에 이 바늘에 써 있는 표시 중에 705. 이거는 뭐냐면 705는 가정용 바늘은 뒷면이 납작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쉔크 부분 뒷면이 납작하죠. 근데 공업용 바늘은 쉔크 부분이 납작한 데가 없어요. 전체가 다 이렇게 둥글어요. 원기둥이에요. 그래서 공업용 바늘은 납작한 부분이 없는데 가정용 바늘에서는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705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H. H는 뭐냐면 바늘에서 그 보시면 요 부분 보이시죠? 뒷면 이렇게 오목 파여 있는 부분. 바늘이 앞에는 이렇게 좁고 긴 홈인 그루브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스칼프라고 파진 데가 있어요. 여기 파진 데 보이시죠? 이걸 이제 스칼프라고 부르는데 요 파진 부분의 모양이 H예요. 이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을 H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여기 바늘에서 130, 705H는 결국 가정용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쉔크 길이가 130이고 쉔크의 뒷면이 납작한 H 모양으로 스칼프인 바늘. 결국 가정용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공업용 바늘에서는 표기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134 DP 곱하기 5 써 있거든요. 134인 경우도 있고 135인 경우도 있어요. DP인 경우도 있고 DB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업용 바늘은 다 달라요. 그래서 공업용 바늘은 자기 재봉틀에 맞는 바늘을 사용하셔야 되지만 가정용 바늘은 무조건 130, 705H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 바늘이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니나 바늘이든지 슈메트 바늘이든지 뭐 마데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오렌지, 오르간 이런 바늘도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바늘의 사이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용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늘마다 용도가 써 있거든요. 자수 바늘, 진 바늘, 유니버설 바늘 이런 식으로 용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용도별로 바늘이 생긴 모양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바늘 끝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에 보시면 이 바늘 끝이 이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바늘 끝이 얼마나 뾰족한가 둥근가로다가 모양을 용도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바늘 귀 모양이 얼만큼 크냐 이거 가지고도 용도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굵은 실용 바늘인데 귀가 굉장히 커요. 이게 화면에 정확히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게 보시면 바늘귀가 굉장히 큰 게 보이시죠?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바늘하고 이 코도네 바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바늘귀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바늘귀가 굉장히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 코도네 바늘은 귀가 크고 일반 바늘은 귀가 작아요. 그래서 코도넷은 이제 굵은 실용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나눌 때 바늘 끝 모양하고 바늘 귀 모양으로 많이 나누는데 우리가 바느질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재봉틀을 이렇게 실을 껴서 바느질을 이렇게 하는데 땀이 한 땀씩 한 땀씩 가다가 찍 한 땀 한 땀 찍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늘 끝이 원단을 관통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바느질의 원리를 보면 재봉틀에서는 이 바늘에 실을 끼워가지고 원단에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보시면 스칼프가 있죠. 여기로다가 훅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훅이 지나가면서 미실을 걸어요. 근데 미실을 걸어야 되는데 이 미실 훅하고 이 스칼프하고 못 만났다. 이렇게 원단을 뚫고 내려가다는데 뚫고 내려가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미실에다 미실을 걸어야 되는데 이 스카프를 만나지 못하니까 미실을 못 거는 거거든요. 왜 못 만났냐면 이 바늘이 원단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원단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딘가에 걸리는 거죠. 그럴 땐 이제 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단을 뚫고 가지 못하느냐 보면 이렇게 뾰족한 바늘들은 니트류는 잘 못 뚫고 들어가요. 니트류는 우리가 알고는 이런 원단들이죠. 이런 원단들은 뾰족한 바늘 잘 못 들어가요. 한데 끝이 둥근 바늘은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대바늘 뜨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바늘은 바늘 끝이 둥글잖아요. 그런 둥근 바늘은 그 뜨개를 해보면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둥근 바늘은 니트류는 잘 비집고 들어가요. 근데 뾰족한 바늘은 그 섬유 그 조직을 니트 조직을 밟아요. 그래서 바늘이 관통을 못하기 때문에 미실하고 못 만나서 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청바지처럼 정말 빳빳한 위에 원단들 있잖아요. 청바지, 캔버스 이런 원단들은 직조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뾰족한 바늘이 아니면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유의 원단에는 뾰족한 바늘 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바늘 끝 모양으로 원단 종류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은 퀼팅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퀼팅에서는 퀼팅 바늘 써주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퀼팅 바늘이거든요. 퀼팅 바늘은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왜 그러냐면 퀼팅 하실 때는 겉감, 솜, 안감 세 겹을 같이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끝이 뾰족해야지 잘 뚫고 들어가요. 이 바늘은 제가 롱암에서 쓰는 바늘인데 이 바늘에 보시면 여기 R이라고 표시가 있거든요. 요것도 뾰족한 바늘이란 뜻이에요. 약자로. 그래서 요것도 뾰족한 바늘인데 롱암에서는 제가 그 퀼팅 전용 머신을 사용하는 바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늘도 끝이 뾰족한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 퀼팅 바늘이 뾰족해가지고 원단 잘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퀼팅을 하면 땀이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땀을 예쁘게 만드는 원인은 바늘이 원단에 구멍을 뚫었어요. 뚫은데 실이 들어가요. 근데 이 바늘이 구멍을 예쁘게 뚫지 못하면 실이 들어가면서 그 가장자리 주변이 예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땀이 예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바늘이 원단의 구멍을 작고 예쁘게 뚫은 다음에 그 안에 실이 꽉 차요. 그러면 땀이 예쁘다고 느껴요. 지금 퀼팅 바늘은 여기서부터 요 끝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길어요. 다른 바늘보다. 요 부분이 길어요. 그러면서 원단의 구멍을 예쁘게 뚫어요. 그래서 땀이 예쁘다고 느껴져요. 같은 80호의 유니버설하고 퀼팅 바늘하고 지금 이 두 바늘은 굵기가 같거든요. 근데 이 굵기가 같은 바늘로다가 퀼팅을 해보면 퀼팅이 더 예쁘다고 느껴져요. 퀼팅 바늘을 누볐을 때. 이건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확실해요. 퀼팅 바늘이 유니버설보다는 땀이 예쁘게 나와요. 퀼팅 전용 바늘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조금 더 비싸다는. 지금 이 바늘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한 쌈지에 10개 들어있는데 이런 목적 바늘들은 5개 들어있거든요. 그럼 값이 2배인 거예요. 우리가 뭐 머신하면서 바늘 값을 아끼려면은 그래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바늘은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겉에가 막 금색으로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티타늄 바늘도 파는데 이거는 약간 좀 저는 비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는데 티타늄 바늘은 겉표면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원단에 들어갈 때 되게 매끄럽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강도도 강하고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래 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 바늘이 오랫동안 쓰면서 겉표면이 다 이렇게 마찰로다가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늘이 원단을 손상시키면서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쓰기 때문에 되려 땀이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바늘들은 강도가 티타늄보단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뭐 무리한 상황이 되면 부러져요. 부러지면 버리고 새 바늘 쓰게 되니까 되려 원단에 손상을 덜 주고 바느질이 예쁘게 될 수 있다는, 네, 이거는 뭐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좋으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탈 실인 경우에는 이 소재가 메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인 경우에는 마찰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이 금속성이기 때문에 열을 더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바느질 몇 dam을 하면 그 원단하고 닿는 마찰 때문에 실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메탈 바늘 쓰셔야 되는데 메탈 바늘은 이렇게 귀가 굉장히 커요. 귀가 크기 때문에 이 원단에 실이 지나갈 때 마찰열을 이 귀가 크면서 약간 식혀주는 거예요. 그 통풍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 마찰열로부터 실이 끊어지는 거를 좀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큰 메탈 바늘 전용 바늘 쓰시면 그 실 끊어지는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자꾸 실이 끊어진다 하시면 이런 용액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 실 겉표면에 발라주는 용액인데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요. 몇 군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게 점점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에 그 실리콘이 발라져서 이렇게 바느질 하시면 겉표면이 실리콘 코팅이 되면서 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팔고요. 그리고 버니나 재봉틀을 구입하셨을 때 어떤 기종은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재봉틀에 기름처럼 치면 안 된다고 딱 엑스표가 돼 있죠. 이거는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키트랑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스폰지에다가 이 용액을 떨어뜨리면 실이 그 스폰지를 지나가면서 실리콘이 계속 묻어가지고 코팅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떤 기종이 이게 들어있죠. 제 기억에는 880하고 790인가 두 개 기종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발라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실 중에 투명사가 있죠. 이런 투명사는 그 비닐 같은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기 저 화면도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비닐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그 장력판에 가서 딱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굉장히 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실을 엄청 끌어올려요. 그럴 때는 무슨 바늘 쓰시냐면 이렇게 마이크로텍스 바늘 쓰셔야 돼요. 이 바늘은 가는 바늘부터 나오고요. 아주 굵은 바늘도 안 팔아요. 안 나와요. 이 이름처럼 마이크로텍스, 그 마이크로 섬유에다가 사용하시는 건데, 마이크로 섬유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등산복, 수영복 이런 소재들 있죠. 그런 특수 섬유에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실크 원단에도 요거 쓰시면 좋은데, 저는 투명사를 쓸 때 이 바늘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 투명사가 장력이 너무 세게 걸려요. 장력판에 딱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실을 엄청 끌어올려요. 근데 이 바늘이 가늘어요. 그러면 원단에 구멍을 작게 뚫겠죠. 구멍이 작으면 미실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공간도 작아요. 만약에 이 투명사를 굵은 바늘에 끼웠다. 그러면 바늘이 원단에 구멍을 크게 뚫겠죠. 크게 뚫은 구멍 사이로 미실이 올라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사를 사용하실 때는 마이크로텍스 바늘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바늘들은 기본 바늘 말고도 특수한 바늘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쌍침, 한 번에 실 2개 걸 수 있는 쌍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쌍침인데 한쪽에 윙바늘이 달린 쌍침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윙바늘이 달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윙바늘 하나짜리도 있어요.
윙바늘. 이런 거는 그 레이스 같은 거 우리가 직접 만들 때 사용하시는 바늘인데, 요 윙바늘도 있고, 쌍침인데, 이렇게, 아이고, 쌍침에 한쪽에 윙바늘이 달린 것도 있어요. 그 쌍침은 굵기별로, 그 다음에 이 바늘 간격별로 다양하게 팔아요. 이런 특수 바늘들이 있고요.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하는 거는 바늘 굵기와 실 굵기를 맞춘다. 그 다음에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바늘 용도를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트러블들을 겪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늘 알고 사용하도록 합시다.